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6월 13일 밤 10시가 됐습니다. 전국에 계신 우리 야식이 여러분. 어제 어떤 분이 야식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셔가지고 일단 지금 당장은 야식이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 오늘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변호사 그리고 김태현 기자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금요일 밤을 지난주에도 가득 채워주셨는데 네. 사실 금요일 밤에 이런 분들이 시간을 직접 내주신다는 게 저희 제작진을 대표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금요일은 인규 타임이죠. 특히 밤. 금요일 밤은 책임져야죠. 네. 네. 금요일은 그럼 태연 타임입니까? 아니, 인규 타임입니다. 왜? 3개월은 인규 타임 하면 가고 싶어요. 3개월만 인규 타임으로 안 가보시고. 되면 뭐 태연 타임 바꾸시죠. 안 되면. 아니 왜 본인은 한 걸음 더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열어놓고 가시죠. 뭐 야채 타임이라고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야채 타임은 안 되죠. 아 그래요? 예. 네, 저번부터 괜찮아요. 뭐 우리 김태형 기자가 어디를 다니고 있는지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네. 뭐 굳이 숨길 건 없습니다. 뭐 저희가 사실은 뭐 준비한 주제도 먼저 다 알려드렸고 사실 어떤 내용을 또 다룰지 여러분들도 뭐 대충 뭐 아시겠습니다만 하루를 정리하기도 하고 가장 최신에 있는 소식들을 좀 따끈따끈한 것들도 위주로 네. 알려드리기도 하는데 혹시 우리 두 분은 금요일 나는 프라이데이 나잇에 오늘 이 주제 나 정말 나 이 주제 보면서 이 주제에 각인됐다 빨려 들어갔다 하는 주제 있다라고만 이제 일단 하나씩만 저한테 말씀 주세요. 우리 김태형 기자는 네. 저는 이제 코스피 상승. 오늘 좀 근데 살짝 좀 조정기였는데 네. 근데 2,900을 보면서 네. 제가 왜 이게 이제 기억에 남냐? 네. 그 펜코 여러분들이 코스피 올라가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그런 이제 글들을 보면서 코스피 올라가는 걸 막아야 된다. 야, 이게 경제는 못한다라는 게 유일한 이제 공격 수단이었는데 네. 야, 경제가 잘 돼버리면 큰일 난다. 이런 글들을 보면서 이게 이제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그 반대 진영이라고 하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커뮤니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위기감을 갖기 시작했다. 그렇죠. 코스피가 더 올라가면 이제 더 이상 우리 당해낼 재간이 없다. 공격할 재간이 없다. 이거라도 내려가야 된다. 제발 코스피 내려가 주세요. 이러고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자기 재산이 늘어나는 건 또 이제 기뻐하고 있죠. 그치. 선택적이네요. 선택적인 네. 거죠. 이 계좌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우리 신익 변호사는 요즘 제 가슴을 뛰게 만드는 게 두 가지 정도죠. 네.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그런 행보들. 행보. 하나하나가 정말 좀 사이다 행보. 예의가 볼 때마다 예의가 있어. 정말 제 대화가 들려요. 예의가 있어. 그전에 윤석열 때 안 들리다가. 안 들렸죠. 또 하나 저의 가슴을 더 뛰게 만드는 게 어떻게 맞는 거? 이준석 국민청원 동의가 56만 2,452명. 가슴 뛰는 숫자 아닙니까? 예. 이거 100만 채워야 됩니다. 채울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가슴 뛰는 숫자. 제가 이제 딴지 거는 건 아니고 네. 그저께부터 해가서 지금까지 한 이틀간의 이 상승률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의 건 네. 요 동의 상승률이 살짝 좀 완만해지고 있는 것 같아서 저 오늘 우리 야식이 분들에게 안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네. 여러분들 네.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가 대선 기간에 뭐 했죠? 이게 부족하다고 세 표가 부족하다는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전 더도 말고 한 표씩이라도 네. 한 분이라도 여러분들이 설득해 주시면 이준석 의원의 이 앞으로 미래 네. 도움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좀 번거로우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다 가서 인증해야 되고 1인 1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힘드실 수는 있는데 네. 저는 좀 생각을 우리가 바꿔볼 필요가 있다. 한 번 번거로운 게 낫지. 그렇죠. 이거 동의 안 하고 가만히 방치해가지고 더 이 반정치의 해악을 키워서 네.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본다. 와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리미리 F킬라 뿌려야 됩니다. 네, 젓가락 미리미리. 발언은 또 듣고 싶지 않아요. 네, 이거는 뭐 진짜 심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예. 언어, 예. 성폭력 행위는 예. 없어야 된다. 바바리맨 발언 금지.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말 전 국민의 귀에다 테러를 해버리고 눈에 테러를 한 행위이기 때문에 국회 차원의 이준석 의원 제명 청원 동의의 건 네. 여러분들 노력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네네, 하나만 더. 이게 그 간땡이가 배 밖에 나온 발언이라고 저는 봐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어를 안 하면 간땡이가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네. 또 다시 더 넣어줘야 심한 돼. 발언, 더 심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라는 것이고 저는요. 이거 저는 제명돼야 된다고 봅니다만은 네. 제명을 하든 안 하든 그 국회의 몫입니다. 다만
국회가 이번에 우원식 의장께서 윤리 만드신다 그랬어요. 네. 새 원내대표 뽑히면 가장 먼저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약속 지키시는 분입니다. 네. 우원식 의장님 답 넘으신 분입니다. 네. 전 믿어요. 네. 그렇다면 제명까지 가기 전에라도 국회 차원에서 네. 윤리위원회 청문회라도 열어라. 열면 제가 나가겠다. 5천만 국민의 피해를 대변하기 위해서 저라도 나가서 제가 증언하겠다. 그날 받은 저의 정신적 충격과 공황. 네. 이거 정말 책임 물어야 된다. 국회에게 제가 일침 놓고 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 100만, 200만 올라가야 네. 전 국민적 뜻을 모아서 네. 갈 수 있는 겁니다. 아니, 제가 안 나가더라도 누구라도 나가서라도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는 제명 얘기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얘기 하나를 더 하면 네, 그 오늘 장마와 관련한 대책을 얘기하면서 네네네. 이제 그 책임 있는 네. 공무원들과 네네네. 얘기하는 과정에 장난을 하셨어요. 네. 저한테 그 자료 거짓말로 보고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건 이제 윤석열 때랑 너무나 큰 차이였다. 왜냐하면 수치를 보고 이게 뭐가 부족한지를 알고서 한 장난이었다. 아니, 보고를 한두 번 받아봤겠습니까? 그런 거죠. 이 행정의 대가가 말이죠. 행정의 달인이죠, 네, 달인. 네, 네.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뭐 세모녀가 이제 목숨을 잃었던 그런 이제 장마 그 기간 동안에 그런 장소에 가서 쇼잉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실제로 어떤 자료, 어떤 게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걸 책임져야 되는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 명확하게 포인트를 잡아서 이게 나한테 장난으로 하신 겁니까? 이 비공개 회의를 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렇게 돼버린 거니까 이런 거는 너무나 큰 변화였다. 우리 사회가 정상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 네. 이런 거죠. 그 이재명 대통령이요. 그 과거 성남시장 때 네. 맨홀 뚜껑까지도 밤에 시차를 나가는 그런 시장이었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홍수나 이 장마 기간을 성남시장이나 경기도지사 하면서 뭐 한 해, 두 해 겪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고무장화 신고 뭐 비가 많이 내려가지고 산사태가 나간 곳을 뭐 시찰해 가거나 이런 게 사실은 매번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 사람에게는. 그러면 이 대통령에게는 네. 매번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이런 게 보고 딱 받아보면 대충 알죠. 그렇죠. 오늘 그래서 그 공무원들한테 이재명 대통령이 딱 하나 물어봐요. 예. 불시점검 나가본 적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불시점검. 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었거든요. 중요하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해봤으니까. 그렇지. 불시점검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통지를 하고 점검을 하러 갔을 때 이게 네. 얼마나 좀 약간 눈에 보이기용으로 그 점검을 하게 됐던 건지 예.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알고 있던 거죠. 네. 그 저희가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과거에 성남시장 시절의 그 트위터 이거는 이제 참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트위터 자료입니다. 네. 모란에서 시청 방향 이 환풍구 덮개가 찌그러졌어요. 예의가 없어. 이제 환풍구 덮개 예의가 없어. 이거 보세요. 찌그러진 거를 바라보고 있는 성남시장 이재명 시장 쳐다보면서 해당 부서 확인 후 정비 발음. 이거를 어디다 올려? 트위터에다가 올려. 그러면 공무원들이 보고 헉! 야 이거 어디야? 모란에서 시청 방향 환풍구 지금 당장 나가. 이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바로 발견됐네. 바로. 네, 그렇죠. 산책하다가 바로. 그럼요. 어떤 분들은 이제 릴스 보고 있을 때 그 공무원들은 지금 저 트위터를 보고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저걸 보자마자 담당 공무원은 네. 주말이고 휴일이고 없는 거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성남에 이제 공무원들만 1000명 정도 가까이 있을 거기 때문에 누군가 예. 한 명은 받겠죠. 그렇죠. 보면 이제 전파해가지고 네. 바로바로 이제 해당 부서가 못 봤다고 하면은 뭐 알려주시는 분이 누군가 있겠죠. 이제 비서실에서 당연히 저걸 이제 보고 있지 않겠습니까? 전파했겠죠. 네, 이게 지금도 대통령이 본인의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발표하면서 국정 이슈나 이런 부분을 오해 없이 정리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잖아요. 네. 뭐 이제 대통령 시계와 관련된 부분도 사실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움직이는 행정, 네. 확인하는 행정, 그리고 거듭 또 이제 공무원들에게 격려도 하면서 동시에 긴장을 불어넣는 행정을 그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방금 우리 김태형 기자가 얘기했던 그 사례 저는요 뭐 이제 오늘 자연스럽게 그러면 시장 그러면 우리 저기 대통령 얘기해요 그냥 그러면. 아니 그럼 저도 하나만 더 보태고 얘기해요? 네. 그 우수관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아요. 그 재난안전본부장이 이제 차관급인데 이분도 지방행정고시 출신이라 이제 지방에서 근무를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이제 경기도청에서도 근무하셨던 분이고 이 두 분이 얘기를 하니까
이 대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지방행정을 해보셨고 책임자로, 그러니까 보고를 다 받아봤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주 정확한 질문을 하죠. 아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공무원들이 긴장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렇죠. 또 이재명 대통령의 특징이 신상필벌, 열심히 하면 포상 주고 안 하면 징계한다. 아주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공직사회를 더 뛰게 만드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리더십을 발휘해 나가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대한민국의 행정의 수준이 상당히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네. 그 전에 대통령은 매일 술만 먹고 매일 그 보리밥 먹고 네. 매일 또 먹고 먹는 생각밖에 안 했다면은 네. 이번에는 이제 완전히 일 중심으로 지금 바뀌고 있는 대한민국. 예. 그 한복판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우리가 봅니다. 공무원이 뭐 하는 사람인지 네. 잠시 잊고 살았어요. 그니까요. 장관이 뭐 하는 사람인지 대통령이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맞아요. 아니 세금 내는데 공무원들이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때 뭐 대통령은 일을 했습니까? 효능감이 없죠. 없죠. 수해놨는데 해외에 있으니까 뭐 내가 간다고 해서 달라지냐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안 들어왔죠. 그래.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의 역할이 비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오늘 제가 또 한 번 놀랬던 게 아, 또 놀랐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정말 행정의 본질을 아실 수밖에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안전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하면 본전, 안 하면 티가 나는 이런 아주 힘든 일이란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할 수 있고 더 지원해서 공무원들이 뭔가 이렇게 느낌을 네네. 공무원들이 포상을 받고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제도들까지도 좀 정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예. 네. 진짜 안전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뭐 해봐야 승진도 안 되고 네. 잘해봐야 본전이고 안 됐을 때는 책임만 뒤집어 쓰는 아주 이렇게 힘든 영역으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예, 예. 결국 그 피해 누가 봅니까? 국민들이 보는 거예요. 안전이 불감증으로 뒤덮이고 무능해지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앞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그 시작점이 네. 공무원들을 뛰게 만들어서 위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이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이재명표 행정인 거죠. 야, 아, 저 감사하더라고요. 그럼 저도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됩니까? 아, 아니, 잠시만요. 저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 국정홍보처 TV 아닙니다. KTV 아니에요? KTV 이매진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지금 시작하면서 KTV 얘기하고 아닙니까? 있는 건, 아, 진짜 오늘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아, 그런 공무원이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잘한 건 잘했다 해야죠. 네, 그렇지. 잘한 건.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물리적인 안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자산부터 시작해서 약간 무형적인 네. 그 안전망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네. 최근에 이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에 가서 네. 한국거래소 직원들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예. 그 한국거래소의 직원들이 얘기하는 걸 알아듣고 아, 답변하고 질문하고 이런 것들도 봤어요. 그렇죠, 그렇죠. 게다가 최근에 또 정부에서 예. 가상자산 거래소가 상장을 할까 가상 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예. 상장 폐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예. 박탈하겠다라는 기사까지 나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상황들을 보자면 예. 우리가 그 기존의 윤석열 정부에서는 각자 도생이다. 네.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알아서 하나 이제 방어 뭐 대비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네. 얘기를 했다면 예. 지금은 유무형의 어떤 안전망이 하나하나 다시 복구가 돼가는 과정이다라는 게 예. 느껴지는 한 주였어요. 예, 맞습니다. 저도 하나 더 할 게 있습니다만 여기서 잠깐만요. 자제하는 게 예. 방송의 묘미. 왜냐하면 자제하겠습니다. 방울뱀 다시 집어넣겠습니다. 지금 레이맨님이 늘레다 집어넣어야 되겠어요. 레이맨님이 저희 잘못 온 것 같은데 여기 혹시 국정홍보 방송인가요? KTV로 오해받을까봐 제가 한 3개 더 있는데 네. 여기서 아니 방앗간 얘기해요? 아니, 마무리. 방앗간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가. 방앗간 잠깐 넣어주시고. 기본소득 예. 이거 넣어두겠습니다. 국정 KTV 이매진 하고요. 네. 국정홍보처는 네. 이 방송을 봐주셨다가 네. 섭외 전화 이렇게 한번 저희가 이 정도는 이렇게 잘 살릴 때가 또 필요합니다. 아 근데 그럼요. 언론의 기능이잖아. 잘한 건 잘했다. 네. 또 잘못하면 잘못했다 또 매섭게. 그렇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그렇죠. 잘못한 거고. 네. 정확하게 사리분별. 예, 들어갑니다. 근데 저는요 그 얘기를 꼭 해야 됩니다. 오늘 대북 확성기 중단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안보 태세를 점검하러 네. 가셨습니다. 군 대비 태세도 점검하고요. 접경 지역을 또 이제 가신 거죠. 경기 연천군도 갔지만 또 확성기 때문에 고생한 이제 파주 지역을 아유, 얼마나 고생해요. 얼마나.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 대성동 마을을 갔는데 네. 여기에서 우리가 중단하니까 북한이 곧바로 바로. 중단을 해서 소음 피해를 해결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 아니냐라고 얘기하면서 주민들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도 들으면서 동시에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주민이 네. 아유 저희 멧돼지가 저희 동네에 너무 많이 들어와요. 이런 피해를 언급을 했다는 거예요. 여력이 없어요. 근데
돼지 잡을 여력이 돼지 없어요? 네, 주민이 우리 멧돼지 너무 많이 들어온다. 라는 피해를 호소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파주 시장을 향해서 네. 시장님이 멧돼지 좀 잘 잡으시라. 시장님이 해보고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하셔서라도 되게 중의적인 표현이네요. 멧돼지를 잡으시라. 네. 멧돼지를 잡아라.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멧돼지를 잡아라. 멧돼지 기업령. 요거에 빵 터졌다는 겁니다. 반바지 입어요, 멧돼지가? 바지 입어요? 멧돼지들도 뭐 이렇게 반바지 없어요? 그러니까 맨몸으로 다니나? 파주 멧돼지는 팔다리가 좀 얇은데. 털이 있지, 털. 멧돼지 예. 털이 있네. 두꺼운가? 털이 반만 있나? 실제 시골 멧돼지 피해가 심각할 수 있습니다만 이 멧돼지라는 단어가 이 파주에 가서 나왔을 때 다들 빵 터졌다라는 거. 멧돼지. 일단 동물 얘기했던 거. 그럼요. 멧돼지를 좀 잡으시라. 다른 걸로 이해하셨어요. 전혀. 예. 아니, 다 멧돼지잖아, 멧돼지. 그렇죠. 네, 멧돼지 얘기가 저는 제 귀에 남아서 오늘 각인되는 서로의 장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바지에서도 많이 터지셨네, 댓글에. 네, 반바지에서도. 반바지. 예, 그 멧돼지는 누구일까? 멧돼지 아니에요? 멧돼지가 아니고. 멧돼지는 배 나왔다. 멧돼지 안 돼. 멧돼지. 물론 배도 나왔는데. 제가 멧돼지라고 그랬나요? 죄송합니다. 저는 멧돼지라는 표현이었는데 제가 지금 배가 많이 나와 있어가지고 뱃돼지라는 표현이 나왔나? 식사를 많이 하셔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술 처먹는 멧돼지인가요? 예, 유니클로 입은 멧돼지인가요? 예, 멧돼지인가요? 양말 안 신었더라고요. 예, 반바지 멧돼지, 반바지 입은 멧돼지. 멧돼지가 자꾸 민가로 온다. 예. 혹시 멧돼지가 강남에도 출몰하나요? 뭐 이런 질문을 막 주시는데. 법원에 가까운 곳에도 그렇군요. 출몰할 수도 있다. 거기 이제 우면산 뒤에 있으니까 우면산 내려올 수 있어요. 그렇죠. 멧돼지 내려오면 바로 잡아야 됩니다. 예, 저희가 뭐 따로 여기에 첨언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놓친 또 하나의 포인트는 혹시 어쨌든 경호도 봤나요? 경호도. 너무 갔나요? 다른 건 모르겠고 예. 시장님이 해보고 안 되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멧돼지를 잡으시라라는 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특검 대상인가요? 여기까지만. 더 가면 누가 아니, 근데 여기까지만. 반바지. 우리 그러면 딱 우리 약속해요. 20분까지만. 뭐 핑크예요? 이재명 뭘 대통령 약속을 행보는 20분까지만 해. 핑클이에요? 17분이니까 3분만 더 해. 나 할 거 더 있어. 나 좀 더 하고 싶은데. 할 거 더 있는 게. 자, 그리고 그 확성기가 대북 확성기가 중단된 이유에 대해서 확성기. 전기 아깝고 서로 득되지 않는 일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12일자 회의에서는 지금 에어컨이 몇 도죠? 너무 추운 거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적정 온도를 맞추라라도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윤석열 정부 시절에는 최저 온도였대요. 야, 근데 이게 진짜 꼼꼼한 것 같아요. 이런 거 사실 이제 한 푼 두 푼 아끼지 않게끔 썼던 정부와는 다르게 요거라도 아껴 쓰는 이게 진짜 훌륭한 모습이거든요. 뭐 한번 좀만 더 얘기하자면 오늘 이제 형제끼리도 만났잖아요. 이재명, 이재용이. 브라더가 만났잖아요. 브로맨스. 브로맨스. 책도 읽으시고 오늘. 그렇죠. 이재용 회장.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옛날에 윤석열 씨랑 같이 그 부산을 같이 갔을 때 이재용 회장이 입을 가려야 되는 그 현장에서 이재용 대통령을 외쳤던 뭐 그런 이제 일화들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사실 이 대통령이 이 경제인들이랑 만나서 대통령만 빛나는 게 아니라 경제인들도 같이 좀 그럼요. 그게 너무 신기한 근데 장면. 나라에 좀 미래가 보이던데 진짜. 그러니까요. 기업인들하고 같이. 그동안 뭐 떡볶이 먹고 소맥 말아 먹고 힘들어했던 총수들 입장에서는 오너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대화를 했을 때 누군가와 이해할 수 있는 대화를 한다라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저는 뭐 좋은 자리였을 거라고 보고 어쨌든 국가의 경제, 기업의 경제, 또 국민의 민생 이런 거를 얘기하는 자리였고 뭐 여기에서 뭐 상법 개정안이라든지 뭐 노란봉투법이라든지 이런 거 뭐 첫 만난 자리인데 그 얘기 굳이 하겠습니까? 천하람, 김용태 이런 분들은 막 그런 얘기 하던데. 첫 만나면서 그냥 막 들이대던데 그냥 막. 축하의 자리에서도 막 들이대던데. 하지만 그는 정무 감각이 재판 있죠. 얘기하던데. 잠깐만 1분 남았는데 저희 야식이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인지 지금 봐야 돼. 방앗간 얘기를 해주세요라고 강유빈님이 방앗간 얘기 해주세요. 아니, 솔직히 1분만 해주세요. 1분만. 잠시만 KTV 갔다 오겠습니다. 잠깐만 KTV. 잠깐만 이매진 갔다 오기. 방앗간 꼭 얘기해야 돼. 이거 안 보신 분들 계세요. 가자. 오늘 놀란 게 갑자기 대통령 동정이 아침에 기업인들 만나더니 또 어디 군부대를 또 가신 것 같더라고. 네, 맞아. 그러더니 갑자기 또 연천에 갔어. 시장 같은 데 또 나타나셔가지고. 체험 설명 현장이네요. 그러다가 또 그 이후에는 또 연천 군청에 또 가서 군수를 또 만나고. 분신술이야. 근데 그 방앗간을 딱 들어가셨는데 연천인 것 같아요. 갔는데 방앗간 주인분께서 이제 부부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대통령님을 딱 보자마자
농촌 기본소득 그리고 매출이 이제 조금씩 늘면서 이제 뭐 지역화폐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면서 매출이 늘면서 면세 구간을 넘어선 소득이 발생하니까 세금을 기쁘게 냈다. 그러면서 그 방앗간 사장님이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면서 고맙다고. 정부의 역할. 이 효능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과 둘이 또 허그, 브로맨스, 여기도 브로맨스, 네. 허그. 그래서 제가 딱 그걸 보면서 야 진짜 국민의 삶이 아니 바뀌었다고 이거 뭐 아니 우러나는 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방앗간에서. 와, 그럼 옆에 또 참기름. 고소한 또 향이 나고. 그러니까 참 그러면서 막 그 가실 때 참기름 하나 뭐 싸드리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던데 보면서 좀 따뜻하더라고 저는 진짜로. 예전에 저는 한 장면 비슷한 게 떠오르는데 이제 그 홍수 피해를 입으신 그 사장님이 이렇게 그 손을 잡고 힘들다고 얘기하려고 했더니 밀면서 보리밥 가격 보러 가던 그 장면이. 보리밥. 그건 정말 할머님이 충격적이었죠. 손을 잡았는데 뿌리쳤죠. 그때. 보리밥. 메뉴판 보러 갔었죠. 충격적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를 저희가 맞이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대통령실에서 저희 정치화 시장을 보시면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규현 홍보수석 일단 내려오셔야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가겠습니다. 일단. 그런 수준이야. 아니 근데 저는 그래요. 자꾸 그 뭐 이규현 수석 얘기까지 할 필요도 없는 게 그냥 잘한 건 잘했다. 그렇죠. 있는 건 있다고 좀 얘기하는 그럼요. 거니까. 심지어 그 TV에서 많이 뵙는 장성철 소장님께서도 흠잡을 데가 없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어디까지나 있는 그대로의 평가만을 했을 뿐이다 말씀드리면서. 그리고 오늘 또 군부대에서 군인들 더 할 거예요? 20분 넘었어. 그만해야 돼. 타임 오바요? 오케이. 1분 넘었어. 군에서도 오늘 감동적인 게 하나 있었는데 그건 나중에 저희가 외전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중요하고 여기까지만 해야지. 우리 국군 장면들이 잘못한 게 없다. 위로가 따뜻했다는 거죠. 군인들이 지금 계엄 이후에 명예도 실추되고 군의 사기가 꺾였는데 군 통수권자가 국민을 대표해서 가가지고 당신들은 잘못이 없다. 군인들이 안보 가장 중요한 일을 지금 맡고 있다. 그렇지. 뿌이뿌이 오잖아 이게 느낌이 오잖아요. 오죠. 그럼 막 저절로 충성 나오죠. 그래서 저도 기분이 좋더라고요. 저도 군인들 위로해 주시는 정말 원인님 신인규 진짜 폭격기야. KTV인 줄 알았다고. 근데 진짜 이렇게 그 따뜻한 말씀이 나오는데 과거에 또 그런 단어가 떠올라요. 어떤 거예요? 여기는 이제 에이스들만 오는 곳이죠라고 했더니 그분의 얘기입니다. 비공개 조사 아니면 안 나가겠다는 그분이죠. 영장 언제 청구되나요? 그러니까요.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군부대든 뭐든 간에 특검 마려워 진짜. 군부대든 뭐든 간에 다 동원해가지고 제발 그 파주에 있는 멧돼지 좀 잡아달라. 근데 군 얘기하니까 또 생각이 나는 게 그만하세요. 윤석열 전 대통령. 저 대통령이란 이제 붙이기도 싫은데. 윤석열. 저는 그래서 C라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 그 작자. 아니 그 자가 과거에 국군의 날 때 원래는 그 국군의 날 행사가 굉장히 멋있게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딱 국군 통수권자가 열중쇼 이거 해야 되거든. 그랬을 때 이제 그거를 앞에서 그 대장이 받아다가 열중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군이 딱 움직이는 거거든요. 명을 받아야 할 거 아니야. 근데 갑자기 이 아저씨 오더니 군을 안 갖다 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도 그걸 했거든요. 열중쇼 했거든. 그러니까 인지 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안 하고 어떻게 하냐. 막 이러고 있어. 쩝쩝거리고 있어 그냥. 보리밥 생각했나 봐요. 거기서 또. 이거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부대 관리하는 부대장이 하도 안 하니까 그냥 자기가 알아서 하더라고. 맞아요. 그거 생각납니다. 이게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부대 열중쇼 이런 거 하고. 아니 이거 군 안 갔다 와도 하는 거예요. 부대 열중쇼. 문재인 대통령도. 부대 열중쇼. 맞아.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윤석열이만 안 하는 거야. 윤석열만. 그냥 쩝쩝거려 혼자. 도리도리 쩝쩝거려. 그냥 보리밥 생각이야 그냥. 술이야 맥주야 술주야. 일단 건빵을 먹을 건빵.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아마 생각이 나죠. 그거 생각나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끊어줘야 되는데 생각이 나네요. 지금 여러분들 에피소드가 끝이 없네. 지금 이 시각 야식일들과 행복하게 10시 25분 현재 됐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저희 방송에 만족하고 계십니다. 근데 댓글은 좋아요. 크크크가 홍수 나듯이 그냥 크크크 계속 쏟아지네.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저희가 재미만 드릴 수는 없잖아요. 또 내용도 또 들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또 여기까지 우리가 KTV 이미지 흉내 여기까지 내고 다음 이제 우리가 특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특검법 특별검사 지명됐죠. 내란 특검의 조은석, 김건희 특검의 민중기, 최상병 특검의 이명현 이렇게 이제 빠르게
대통령께서 사실 24시간 전이라고 해도 돼요. 왜냐면 밤이야, 11시 어제 우리 저희 야시장 끝나고 저 집에 가는 길에 뭐 텔레그램에 막 돌더니만 자정 전후로 해서 속보가 떴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의 뭐 하루 전의 일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임명을 하셨어요. 어제 빠른 임명은 미리 준비가 됐던 걸까요? 아니 저는 이제 준비가 됐다기보다는 당에서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대통령께서는 검증이 됐다고 봤나? 왔을 때 이제 고르는 건데 예. 저는 아무래도 지금 구속기간 만료가 6월 27일로 지금 김용현도 되어 있고 예. 그 군에서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뭐 6월 27일 뭐 다 7월 초 언저리에 다 이제 구속기간 만기가 지금 차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지금은 특검이 구성이 돼서 빨리 이제 또다시 영장을 청구하든지 네. 이 수사가 빨리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게다가 지금 최혜병 특검은 이게 몇 년째 된 겁니까? 이게 2년도 더 된 거고 약 2년이죠, 약 맞죠? 2년이고 예. 그러다 김건희 이슈는 뭐 이게 취임 때부터 있었던 이슈들이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의혹만 18개야. 그렇죠. 공천 개입이 그 김영선이 회주라 했는데 그게 막 2022년도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증거인멸도 너무 오래됐고 빠른 수사 필요성 때문에 예. 전 대통령께서 그냥 바로 이거는 빠르게 예. 저는 특검을 후보를 전 지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제 뭐 특별히 준비했다라기보다는 이제 정당 추천으로 넘어온 인사를 이제 검토했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결정하신 일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번 특검에 대해서는 일부 이제 보도도 나왔는데 이 특검 사정을 잘 아는 분들 인터뷰가 됐던 것 같아요. 네네. 첫 번째로 이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수사와 속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수사 력과 속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기준을 완화하는 형태까지도 이제 더해가면서 수사를 잘할 검사를 찾았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조은석 검사가 전 검사가 물망에 올랐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많은 검증이 있었다. 네. 이제 보도가 하나 있었고 네네. 다른 하나는 이 김건희 특검 그리고 최상병 특검에는 각각 최상병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수사가 많이 된 상태고 그렇죠. 이 수사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그래서 요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물로 이 이명현 이 특검이 이제 발탁이 됐고 예. 그리고 민중기 특검 같은 경우에는 네. 김건희 특검이 어쨌든 정쟁의 사안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정쟁으로 넘어가지 않게 검찰로서 그러니까 이 어떤 정치적 중립을 공격받을 수 있는 그 검사가 아니라 네. 판사로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을 그렇죠. 데리고 온 것이다라는 예. 이제 분석들이 있더라고요. 예. 뭐 오늘 전현희 그 의원도 조은석 내란 특검에 대해서 어쨌든 정의감과 정의감이 있고 투철하고 강직한 분이다. 이제 이런 평가를 주기도 했고요. 오늘 박세현 서울고검장 만나기도 했고 경찰 특수단도 방문을 하면서 자신이 특검 수사에 불타는 의지를 보여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랄까 저는 그 표현에 좀 집중했는데 조은석 특검이 사초 쓰듯 네. 수사한다. 근데 역사의 기록을 남기듯. 그게 역사의 기록에 왕에 대한 이야기 사초를 쓰듯이 역사의 기록을 남기듯이 내가 그 정도의 무게로 수사를 하겠다는 의미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기록이 남을 정도의 성과를 내겠다라는 전 의지로 읽었고요. 네. 사실 이게 3특검인데 우리가 특검을 3개를 동시에 해본 적이 없어요. 없죠. 이거 역사적인 일입니다. 그 자체가 사초에 기록될 만한 일인 건 맞고요. 예. 또 공교롭게 이 3특검 체제가 되면은 특검끼리도 경쟁을 해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네. 서로 이제 뭐 누가 잘한다, 뭐 평가가 한 보름만 지나도 나올 거니까요. 이제 성적표가 나오는데 예. 여기서 중요한 건 3특검이 사안은 다른데 네. 수사 대상자도 다른데 네. 결국 귀결은 하나입니다. 윤석열. 윤건이죠. 귀결은 윤건이로 갑니다. 윤석열, 김건희.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가는 루트는 다르지만 결국은 이 3특검이 만날 거기 때문에 제가 하나 제안합니다. 특검하면 이제 사무실 구해야 되잖아요. 사무실 이제 뭐 외부에 구할 건데 좀 같은 빌딩을 썼으면 좋겠다. 왜? 어차피 해병대 특검 받고 또 내란 특검 갔다가 또 김건희 특검 받고 집에 가야 되는데 못 갈 수도 있으니까 엘리베이터 하나씩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저는 3층에 내란 특검, 4층에 김건희 특검, 5층에 최혜병 특검 이렇게 그냥 한 건물에 그냥 얻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다 윤건희를 향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 변호사님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3층이 비어있는 건물들을 일단은 뻗치기를 좀 하고 있어봐야겠 취재를 한번. 수사의 효율성 때문에. 효율성을 위해서. 예. 근데 실제로 어떻게 그 특검 전체가 뭐 입주할 뭐 건물이라든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브리핑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 저도 사실 감이 안 잡혀가지고 슬슬 이제 그 뭐랄까 진용이 꾸려져 가면서 그런 방법론들은 아마도 해결책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우리 또 이제 김태형 기자도 서초동 쪽에서 들리는 얘기들을 많이 좀 알고 계실 텐데 조은석 후보자, 조은석 특검에 관련돼서는 어제가 저희 이 시간에서도 얘기를 많이 다뤘지만
뭐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많긴 했는데 그 논란은 사실 걱정 안 해도 되는 내용이라고 이미 어느 정도 평가가 오늘 시점에서는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뭐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에 뭐 홍만표 검사랑 뭐 웃고 있는 사진을 찍혔다. 근데 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수사진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대검 공보단이었고 뭐 이런 얘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진에 찍힌 게 홍만표라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네. 같이 있는 이제 조은석 그 당시에 대검 대변인까지 이제 같이 비판을 받는 건데 이때 웃고 있는 게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웃은 건지 네. 아니면 어떤 내용을 얘기하다가 웃은 건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사진만 두고 조은석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네. 얘기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예. 다만 네. 조은석 검사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다 보면 네. 여러 사건들이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 관련한 수사도 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세월호 관련한 수사도 있었고요. 네. 근데 공통적인 사안이 뭐냐면 지휘부에서 아무리 이걸 찍어 누르려고 해도 그냥 들이받는 검사였다. 라는 점은 이제 공통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월호 특검할 때도 예. 세월호 그 수사를 할 때도 네네네. 그 당시 이제 법무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랑 막 들이받고 예. 그리고 정권이랑 들이받았던 그런 장면들이 이제 보였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오늘자 어제자로는 이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누가 조은석 추천했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던데 굉장히 논란을 어찌 보면 굉장히 많이 부추기는 분도 사실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만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물망에 올랐지만 예. 조은석 그 검사 같은 그러니까 조은석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검, 네. 수사력이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이제 실력 중심으로 기용을 하겠다. 네. 그리고 이번 특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국민적인 열망이 담겨 있는 특검이기 때문에 네. 조은석 그 특검도 만약에 다른 의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네. 쉽지 않다. 네. 다만 예. 한겨레나 여러 이제 사설들을 보면 네. 이 특검팀에 이 검사들이 들어가는 거 어쩔 수 없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그 중에 윤석열 라인들이 들어가서 정보를 빼돌리는 것 아니냐라는 정도의 이제 우려는 좀 남은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저는 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는 이해를 해요. 왜냐면 네. 이 법조인들이 어떻게 보면 신뢰를 스스로 깎아먹은 맞죠. 전 자업자득으로 보고 저도 뭐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는 그 책임감을 느끼거든요. 뭐 법조 불신이 지금 뭐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 부분은 좀 감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제가 어떤 희망을 드리자면 이 특검이 얼마나 간절하게 우리가 산고 끝에 낳은 특검, 맞습니다. 이세 특검입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정권도 바뀌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추천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고른 특검이니까 이걸 만약에 우리가 불신한다라고 하면 그럼 정말 답은 없어요. 그렇죠. 이걸 불신하면 그럼 누굴 믿고 우리가 이 내란을 정리하겠습니까? 그러려고 네, 우리가 네. 정권도 바꾼 거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불신이 드는 마음은 제가 이해는 하나 네. 지금은 좀 힘을 실어줘야 될 때 아닌가 싶고 아까 제가 사실은 제일 걱정되는 거는 저는 김건희 특검이에요. 네. 그 민중기 법원장 출신. 네. 왜냐면 이제 판사 출신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맞습니다. 이 사람을 지휘하고 수사를 해본 경험은 없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도 이제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냐면 결국 김건희 특검도 혼자서 헤매면 어쨌든 다른 특검과 경쟁이 될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거기서 오는 압박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네. 사실 특검은요. 수사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수사 의지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특검도 저 갖다 앉혀놔 보세요. 수사는 할 수 있어요. 네. 아니 뭐 법 적용해서 하면 되지 뭘 못합니까? 근데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의지가 왜 중요하냐? 김건희 특검 하다 보면 반드시 국민의힘 인사들 나옵니다. 네. 명태균 이슈 수사하면 누가 당이 나옵니까? 나오죠. 김종인, 네. 이준석, 홍준표. 오세훈, 윤상현, 네, 다 나오죠. 나오지. 정진석 뭐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정치적 압박감을 뚫어내고 의지를 가지고 증거가 나오면은 그냥 수사 고 할 수 있는 의지와 열정이 있느냐가 제가 좀 관심사인데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는 뭐 속단하지 않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특검이 이렇게 경쟁적으로 가다 보면 사실 특검 하나하나 특검이 그 진행이 되면 예. 이 특검 개개인이 이제 얻는 그러니까 받을 그 부담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렇게 세 개 특검이 한 번에 메머드급으로 가버리면 그 부담도 분산이 될 거라고 봐요 저는. 네. 같이 하니까. 같이 하니까요. 근데 저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 이거 굉장한 압박을 뚫어내고 가야 되는 건데 이게 검사 출신이라면은 뭐 수사도 많이 해봤고 이런 거에 대한 경험이 있어서 좀 잘 할 텐데 네. 이게 또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여론의 이런 거에 또 잘 반응할 수 있을지도 좀 의문이고 하여튼 조금 의구심은 남습니다만 어쨌든 한번 요거는 경쟁 체제의 특검 그쵸. 요걸 한번 좀 믿어보도록 그렇게 김건희 하겠습니다. 특검이 진행되고 나면 거기에서는 이제 뭐 건진 게이트까지 쭉 제일 중요해요 김건희 특검 네. 정말. 근데 여기서 이제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예. 실 내란 특검에서도 툭툭 튀어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축에 심지어 이제 최상병 특검에서도 그런 있어요.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종호도 다 해야 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이게 특검이 경쟁적이면서도 보완적인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부담은 어느 정도 서로 분담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우리 김태형 기자가 뭐 내란 특검 마크 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저는 이제 내란 특검을 취재를 계속하겠죠. 왜냐면 여태까지 그러니까 여러 사건들을 취재를 해왔는데 네. 제가 최상병 사건에 대해서는 기사 취재했었고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사건 관련해서는 사실 뭐 법조 기자 생활을 하면서 거의 대부분 했던 것 같고 예. 그리고 이 내란 특검과 관련해서도 최근에 이제 제가 단독 기사 쓰면서 예. 이 사건이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인데 예. 그 중에서도 저는 이 내란 특검이 가장 규모가 크고 그리고 그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서 요것을 좀 더 중점적으로 취재를 하지 않을까. 아니 그래서 저는 이 특검이 새 특검 아까 경쟁 얘기하셨는데 저는 좀 신명나게 네. 신명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깽가리 치고 장구 치고 특검을 신명나게. 신명나게 열심히 국민들의 보고 신명나게. 그리고 이제 머리를 막 굴리고 막 아니 그 영화도 있잖아요. 네. 신명. 신명나게. 신명나게. 제가 뭘 또 복선을 깔았는데 다 알아들으시면서 신명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아까 우리 그러면 좀 물리적으로 해결할 것 좀부터 알아봐요. 기자들이 자 내란 특검 마크합니다. 뭐 김건희 특검하는 사람 또 따로 있을 거고. 그렇죠. 그죠? 그리고 뭐 최혜병 특검하는 사람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이게 실시간 브리핑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은 네.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 60명, 40명, 20명에다가 그 밑에 있는 특검부와 직원들 포함하면 엄청나죠. 이 여섯 명, 전체 네 인원이 사실상의 중앙지검 한 건물을 쓴다고 봐도 무방할 텐데 전체 수가 어림잡아서 800명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뭐 어디 언론에서 다 계산을 해보니까 그러면 뭐 어떤 특검은 광화문에 있고 어떤 특검은 여의도에 있고 그러니까 같은 데 어떤 있어야 특검은 돼. 어디 있고 이게 사실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한 건물에다가 다 몰아넣으면 진짜 큰 건물이 필요하거든. 네.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혹시 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좀 들립니까? 아직 지금 찾고 있다라는 내용들만 찾고 듣고 있어요? 근데 네. 크게 얻어야 되니까 찾기도 그렇죠.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그럼 브리핑 시간 같은 건 어떻게 하는데 혹시나 궁금한데. 아직까지는 네네. 그게 이제 좀 정해져야 예. 인선도 정해지고 그래야지 예. 이게 그 가닥이 나오는 거지. 아직까지는 뭐 크게 뭐가 잡혀 있다는 얘기는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잡아가는 거죠, 이제.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9시에 뭐 최혜병 특검 브리핑, 10시에 김건희 특검 브리핑, 11시에 뭐 특검 브리핑 해가지고 일단 오전 브리핑 끝났어요. 근데 오후에 어머나 세상에 또 브리핑할 거 생겼네? 또 영장 나오고 해가지고 막 시간별로 다 해버리면 이게 사실 언론도 취재하기 어렵고 이 어떤 뭐랄까 임팩트랄까? 그게 좀 없을 것 같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한 건물에 몰아놓고 동일한 시간에 ABC 특검이 종합 브리핑을 그러니까 특검보들이 다 그때 같이 한다 내려와서 특검보가 ABC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거죠. 아이디어도 있고 아니 같은 건물이 없어도 특검보들만 와서 브리핑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필요합니까? 왜 나한테 그래요? 예? 아니, 왜 그러신가요? 왜 나한테 그래? 왜? 아니 나 뭐 아니, 누가 답을 안 주니까 그런 거 같은 아니야? 건물에서 하든 다른 건물에서 하든 그래서 네. 수사만 일단 잘하면 그렇죠. 됩니다. 그렇죠. 아니 뭐로 가든 신명나게 하면 됩니다. 신명나게 하면 됩니다. 신명나게 하면 됩니다. 깽가리 그러니까 뭐 치듯이. 여러 특검에 기자들이 한 명이 그냥 다 도는 것도 아니고 예. 각 언론사마다 여러 이제 사람들이 파견이 그 있어. 이제 방법을 찾아가야죠. 다 그거. 찾아가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TF가 만들어졌다는 그 회사들도 꽤 들리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부서에서까지 파견을 받아서 이게 취재가 들어가면 그러면 이제부터는 정말 피하고 싶고 감추고 싶어도 이 모든 비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니 근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뭐 건물 찾기도 어려운데 지금 중앙지검 하는 일도 없잖아요. 이창수 이후에. 그냥 방을 검사들 1인 1실인데 2인 1실로 다 내려보내요. 아, 14층부터 11층까지 싹 비우라 그러고 앞으로 내려가서 그냥 둘이 쓰라고 좋다. 하고 그거 그냥 쓰고 브리핑실 쪽에 있는 것 같다 쓰면 되죠. 뭐 수사도 안 하더만요 지금 보니까. 예, 일단 좀 아니 월급을 있네요. 뺏기는 좀 지금은 어쨌든 제도가 좀 미약하니까 예. 방이라도 좀 빼라고. 예, 그러면서 특검 그냥 사무실 쓰면 되죠. 예, 근데 진짜 뭐랄까 딱 듣고 나니까 굉장히 기분 좋은데 다른 수사도 하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뭐 좀 안 하고 있으니까요. 예. 지금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주시네요. 우리 스튜디오 모님인가요? 나 너무 신나. 건이야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예, 뭐 그렇겠죠 당연히. 그리고 나 갑자기 김건희 얘기하니까 그게 떠올랐네. 아까
원래 비공개 조사 아니면은 출석에 응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또 뭐 일부 보도로는 특검 조사에는 응할 것 이런 식으로 김건희 측에서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아니, 뭔 소리야? 아니 수사기관 선택해? 쇼핑하십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항상 하던 얘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수사를 받을 때 혹은 재판을 받을 때 네. 내가 여기는 갈 수 없다, 뭐 관할 지역을 바꿔달라 얘기하면은 수사기관 쇼핑하냐고 물어봤었잖아요. 네. 똑같이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반론은 필요하니까요. 네.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후보이십니다. 송언석 의원. 네. 조인트 송이죠, 조인트. 예. 네. 라디오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나요? 네. 우리 당의 기본 입장은 특검 자체를 반대해 왔다. 특검 지명은 기본적으로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열어놓고 한번 얘기해볼까요? 네, 열어놓고 말씀. 예,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면 네. 특검이라는 것을 보복으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데 전혀 말이 맞지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까지 수사를 막아왔고 죄를 저질러 놓고 그 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게 보복이다. 네. 아니 그럼 그런 보복이라면은 뭐 수도 없이 해야 될 보복이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그 내란 특검부터 해서 김건희 특검, 뭐 최혜병 특검 마찬가지인데 네. 결국 기존 검찰이 수사 안 했잖아요. 그렇죠. 다 덮어왔죠. 진실이 없어요. 그리고 특검을 하자고 했던 무수한 법안을 윤석열이가 거부권 쓰고 또 그걸 국민의힘이 또 방파제 역할 해주고 막아주고 방탄국회였죠. 네, 방탄을 했죠. 방탄 특검을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흘러온 게 결국에는 국민의힘의 자업자득 아니냐. 지금 이제 뭐 메머드 특검이라고는 하지만 전 매우 부실해 보입니다. 좀 더 저는 기간도 늘리고 인력도 더 보강해야 된다고 저는 보는 입장인데 요 정도에서 일단은 시작이 됐으니까 아무리 송원석 뭐 후보라고 할까요? 뭐 조인트 송이 계속 보복 노래를 불러도 네.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아요. 네. 제가 뭐 여기서도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용종 뛴다고 왜 나에 대해서 보복하냐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내란을 비롯한 여러 그 비위, 적폐, 척결이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이분들은 아직까지 동의를 못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 그리고 특검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해갖고 이거를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한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 지난번 윤석열 정권 출범 이후에 부산저축은행 부실 수사 보도했다고 보복당한 언론사에서 근무했었는데 그게 진짜 보복이지. 그게 진짜 보복이죠. 결국은 다 무혐의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단어의 의미를 굉장히 오염시켜요. 그렇죠. 아니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특검할 때 송원석 의원 허락 받고 해야 됩니까? 아니, 송원석이 허락해야지만 좋은 거예요? 허락 안 맞죠 저는. 뭐 짓든지 말든지 이상한 소리 계속 말이에요. 하니까 강력한 수사로 돌파해야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은 우리 김태형 기자가 생방송 중에 압수수색 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도 모르실까봐 네. 잘했죠. 진짜. 너무 잘했습니다. 최고. 그러니까 펜틀막 당하셨네. 펜틀막. 펜틀막 당했고 펜 뺏길 뻔했네 진짜. 더 웃긴 거 뭔지 아십니까? 그 사무실을 점거하고 수사관들이 포렌식을 그 사무실에서 했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그 회사의 대표님께서 검사 수사관이 있어도 방송을 멈출 수 없다. 그래서 그분들 앞에서 방송했습니다. 검찰에서 정보 올렸다. 근데 방송 끝나고 나서 그 수사관 한 명이 물어보더라고요. 정말 저희가 흘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희한테 언론사에서 아무런 취재가 없었고 그리고 저희한테 반론 확인이 없었는데 예. 그럼 여기 나올 수 있는 곳이 어딥니까? 물었더니 저희네요 하고 조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검사 나들이들이 잘했으면 윤석열 정부에서 검찰이 잘했으면 이럴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특검이 하는 일 잘 지켜보시고 네. 이제 조직의 종말을 잘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 범죄 공동체 구성원들, 송원석을 비롯한 이 범죄 공동체라 제가 표현합니다. 네. 다 죄인이란 뜻이 아니고 범죄자들을 비호한 것도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커뮤니티. 그러니까 범죄 공동체들이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서 어깃장 놓고 꼬장 부린다고 해가지고 아니 그럼 우리가 그 수사하면 안 되는 겁니까? 그동안 안 이루어졌는데. 그러니까 저는 범죄자들의 마지막 뭐 발악이라고 저는 보고요. 네. 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전 네. 지금도 매우 부실하다는 입장입니다. 정말 강력한 특검으로 네. 끝까지 발본색원하겠다. 이거 정말 대한민국 바로 세우지 않으면요. 네.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윤석열 같은 이 어두운 그림자를 또 우리가 허락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혈압 올랐습니까? 이번에도 아니 전 그것도 끔찍한 게 물론 내란 자체가 끔찍했지만
만약에 내란 아니었어 봐요. 이거 지금까지도 윤석열 정권이 막 어후. 오늘도 되고 있다라면 난 막 숨이 안 쉬어져. 어우. 너무 심각해 진짜.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여기서 진짜 끝났기에 대한민국이 상상만 해도 예, 너무 못 견딜 것 같고 정말 힘듭니다. 그 짧게 우리끼리 특검보 좀 추천해 보자라는 얘기가 근데 특검보가 실제로 저 오늘 뭐 저도 여러 방송을 좀 돌아다니다 보니까 특검보로 혹시 당신을 내가 추천해도 되겠느냐 네. 이런 연락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변호사분들이 많아요. 근데 뭐 현실적인 어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거절을 하신 분도 계시고 뭐 지금 이미 뭐 보도 나왔습니다만은 이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들 이제 김정민 변호사라든가 그분들이 먼저 선발되면 더 좋겠죠라고 해병대원 수사 의혹 특별검사인 이명환 특별검사가 이런 뭐 TV조선 보도화인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김정민 변호사는 내가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인 내가 수사의 주체가 되는 건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죠. 부적절하다. 네. 이렇게 맞는 얘기를 말도 맞는 말씀이시고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유명하신 변호사분들도 더러 이미 지명된 특검 쪽에서 연락을 하거나 추천을 받은 적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제 본인들이 뭐 고사하시는 사례들이 많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취재하면서 네. 가실 만한 분들, 그러니까 연차가 대체로 이제 특검 보좀 되면 한 20년 차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15년에서 20년 차 그러면 중앙지검장 정도. 예. 그러면 이제 그분들한테 전화해서 물어보면 김 기자 나는 당적이 있었잖아. 약간 이런 그치. 당적 있으면 아예 안 돼요, 여러분. 못 가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당적의 경험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돼. 그러니까 정확하게 무조건 안 돼. 특검은 15년 이상 법적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렇죠. 특검보는 제가 알기로는 한 7년인가 아마 이상 되면 자격은 되는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수사 경험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아무나 그냥 데려다가 다 시킨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아무래도 검사 출신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많이 가겠습니다만은 예. 이게 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방송에 나오는 많은 변호사님들 계시지만 예. 또 이분들은 특검의 제안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또 본인이 또 방송을 또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자기들 하는 일이 있다 보니까 예. 그 쉬운 선택은 아닌 것 같고 그렇죠. 예. 기존 변호사들도 자기가 기존에 하던 사건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이걸 가고 또 변호사 사무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또 쉬어야 되니까 그쵸. 이게 또 따라오는 현실적 문제 이게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이제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한 부장 검사 출신 변호사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특검은 고검장급, 특검보는 검사장급의 월급을 받지만 변호사들 수입에 이제 견줘보자면 너무 턱없이 이제 적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대충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수 있게끔 얘기하자면은 뭐 드라이하게 얘기하면 세후 기준으로 봤을 때 특검이나 그러니까 월 1,000만 원이 안 되는 금액의 비용을 받고 일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뭐 로펌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들 수입이 사실 그 이상이 되고 사건들 이미 수임해놓고 진행 중인 사건들이 있으면 이제 자신 기회비용을 날려버리는 거라서 경제적으로 따지면 사실 어렵죠. 이 선택을 하기가. 저는 이번 특검이 지명되면서 저는 한 가지 좀 같이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네. 특검도 이 정도인데 네. 공수처가 못 굴러간다고 제대로 안 굴러간다고 비판만 할 수는 없었겠구나. 그러니까 왜냐하면 상설특검의 형태를 갖춘 게 이제 공수처인데 이게 이제 그 어떤 신분 보장도 안 되고 월급도 안 되니까 거기에 관련 사람이 있겠는가라는 전체 임기 해봐 9년이에요. 그렇죠. 9년밖에 못 있는 거예요. 3년씩에서 3번. 그러니까 이제 뭐 애국심 또 국가 국민을 위한 진상 규명에 대한 어떤 의지 이제 이게 분명히 뭐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그 이제 뭐 물론 특검보도 특검보고 그 밑에 있는 이제 수사 검사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특검팀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 혹시나 우리 또 내란 특검 막 할 거니까 혹시나 내가 딱 그 특검팀에 취재하러 갔는데 온 몸에 윤석열이 묻어 있는 거야.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안 되죠. 잘 걸러내야 될 텐데 걱정이에요,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취재하다 보면 지금 이제 아직은 인선 중이고 그리고 특검이라는 게 이제 구성이 되려면 특검이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을 데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내란 수사라는 조은석 전 고검장, 이게
그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 내지는 근무연이 있거나 아니면 이제 네트워킹 중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야 되는데 예.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당연히 특수통 라인이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에 대한 우려의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이제 있었고 반면에 그 특검으로 이제 거론이 됐던 분들 중에 예. 이제 야 이거 참 이분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라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이런 특검들과의 인연이 없어서 그 부름을 못 받아서 아쉬운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네. 네. 아. 이름을 직접적으로 거론은 못하지. 알겠습니다. 아, 또 이제 사정이 있으니까. 아무튼 윤석열 묻은 검사들은 아무튼 들어가서 신분 세탁하거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취재 기자 여러분들이 매의 눈으로 봐주시고 국민 여러분들이 또 감시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특검팀을 구성하는데 여러 가지 현실적인 요건들이 많아서 과거에 뭐 드루킹 특검의 특검보들은 뭐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막 그랬다나 봐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러분들이 특검에 참여해주시는 특검 그리고 특검보들 그리고 수사 검사들 아무튼 응원을 해주셔야 되는데 윤석열 묻은 검사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끼리 막 특검보 추천했잖아요. 네. 근데 자꾸 이미 얘기했어. 노영이 네. 안 됩니다. 네. 당적이 있었던 사람은 못 자, 가게 돼 있었어요. 있어요. 자, 신인규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아쉬우시죠? 당적이 있는 사람. 자, 김용남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안 됩니다. 김규현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쉽습니다. 예. 자꾸 이름을 말씀해 주셔가지고 안 됩니다. 네, 그 말씀 드려요. 네. 자,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얘기는 근데 일단은 원내대표 얘기 짧게 하고 네.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FM 코리아 인이어 포인트 인이어 토토 이거 사실은 우리 잉포 이 얘기는 네. 이거 되게 심각하던데 이게. 그렇죠. 그죠? 그럼 이거 할까요? 그럼 잠깐 우리 뭐 원내대표 얘기할 게 있습니까? 사실 오늘 김병기 의원이 지금 다 하신 것 같은데. 예 선출이 됐죠. 네. 아니 네. 어우 살에 들렸어. 사례. 죄송합니다. 아우 죽겠네. 네. 예 아무튼 일부러 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지금 다 얘기하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뭘 다 얘기해? 기침으로 얘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기침으로? 네. 김병기.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예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자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FM 코리아 이야기하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이준석 아까 우리 몇 명이었죠? 56만 정도 아까 본 것 같은데. 예. 아마 지금도 또 올라갔을 겁니다. 네, 그죠. 56만을 넘어서 여러분들 많이 좀 동의를 해주시고요. 근데 이 이준석 국회의원 제명 청원건과 관련돼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56만 2,717명입니다. 근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쨌든 우선적으로 여야 원내대표가 선출이 끝나면 윤리특위를 최우선적으로 보겠다라고 합의를 요청할 거다. 구성 합의를 요청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대로 될지 전 의문이에요, 변호사님. 되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윤리특위 구성. 근데 일단은 뭐 의장님께서 제일 먼저 지금 좀 우선순위를 두고 일을 하겠다. 그래서 새로 원내대표가 뽑히면 이 윤리특위 구성 문제부터 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국회의장님의 그 말씀은 좀 신뢰하기가 우리가 또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리특위에서 이 국회의원의 자격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심사를 하고 이제 징계가 필요하면 징계를 하고 또 징계의 최고수위라고 하는 게 이제 제명이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이준석 의원에 대해 가지고는 그 행위 자체가 너무나도 이거는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없는 단계까지 갔다라고 보고 또 국민들이 저렇게까지 의사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저기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는 국회가 자율권의 영역에서 좀 심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에 징계를 안 하면요. 안 하는 것도 저는 국회가 보여주는 하나의 기준점이라고 봅니다. 저 정도 발언까지는 국회의원 신분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언어 성폭력을 해도 무방하구나 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준석 의원이 더 많은 그러니까 저 사과의 뜻을 우리가 진정성을 지금은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위험성을 앞으로도 보여줄 우려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또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어떤 분은 자꾸 제명 얘기하면 뭐 이준석 키워준다.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럼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 해결이 됩니까? 그럼 가만히 놔두면 뭐 이준석 의원이 안 큽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에는 언론과 유착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커왔기 때문에 네. 국회에서의 제명과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의 몸집이 크고 작고 하는 것은 아무 연관성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신호 위반하면 딱지 떼는 거예요. 이게 뭐가 그렇게 어려운 건지 전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과거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민주당이 탄핵, 검사들 탄핵할 때 국민의힘에서 아무리 줄탄핵이라고 비판을 하더라도 이게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원들의 권한, 국회 권한이고 그리고 줄탄핵을 한다는 비판이 옳지 않다. 검사들도 잘못했을 때 탄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니까 회초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다라는 점을 그 얘기를 했을 때 굉장히 공감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검사들은 잘못을 해도 아무런 잘못을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그런 합의는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이준석 의원이 이 전파를 통해서 온 국민들에게 그런 험악한 폭력적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발언을 귀에 꽂아 넣었는데 그런 발언을 한 분에 대해서도,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면 우리 국민들이 국회를 신뢰할 수 없다라는 점은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내란 때 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안 하러 가고 뭐 시끄러 임마라는 그 일화도 있잖아요. 이런 거랑은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뭐 책임을 안 했으니까 뭐 제명한다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국회의원이든 뭐 어떤 일을 하는 거랑 상관이 없이 그 공론장에 나와가지고 그 바바리맨 발언을 통해서 많은 국민들에게 그런 불쾌감과 언어 성폭력 행위를 한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거 술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해도 이렇게 던져요.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아무런 자격심사나 제재를 하지 않는다? 그럼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 그러니까 제가 항상 예를 드는 게 서부지법에 그 난동 부린 분들 있잖아요. 그거 우리가 용인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근데 그걸 갖다가 솜방망이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솜방망이 처벌조차도 없는 거잖아요. 그럼 앞으로 또 법원 들어오란 난동하란 얘기로 들리죠. 그 난동범들에게는. 근데 이건 그 난동과 맞먹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전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스스로 자율권을 가지고 자정해 내야 되고 이거 자정 못하면은 국회가 국민들에게 대의기관이라는 이야기를 할 자격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까미의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까미. 어제의 범죄에 대해서 단죄를 하지 않는 것은 내일의 범죄에 대한 용기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그렇죠. 굉장히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들, 이 반정치의 해악이 퍼지는 거, 전 여기에 대한 우려를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FM 코리아. 대한민국에서 아마 트래픽으로 따지면 2등은 될 겁니다. 아마 1등이 DC일 거고 2등이 FM 코리아라는 펨코. 자, 근데 보도가 나왔어요. FM 코리아에서는 이 커뮤니티 안에서만 쓸 수 있는 활동 포인트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하여 잉여 포인트, 잉포라고 부릅니다. 근데 잉포라는 것은 이 내부에서, 커뮤니티 내부에 쓸 수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냐, 뭐 추천을 많이 받거나 이 펨코 유저들에게 뭐 추천을 많이 받거나 뭐 특별히 펨코 사이트에서 인증할 수 있는 행위들, 가령 이런 겁니다. 이준석 대선 유세 현장에 참여하고 인증하면 포인트를 줬다. 이런 사례가 또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포인트가 또 중고 거래, 흔히 얘기하는 무슨 중고 컨트리 뭐 이런 데에서 현금화가 또 가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물론 커뮤니티의 사이트에 포인트를 현금을 주고 사고 팔았다라는 대목도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정당 활동, 뭐 개혁신당 가입 인증 시에 잉포를 준다, 잉여력 포인트를 준다. 그리고 이준석 대선 유세 현장에 참여하고 인증하면 포인트를 줬다. 그리고 이런 거를 봤을 때 최근에 이준석이 SNS에 당원 가입 동력을 연속해서 올리면서 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여기까지 연결이 되다 보니까 혹시나 FM 코리아라는 커뮤니티가 선거운동과 연결되진 않았는지 또 개혁신당과 연결되진 않았는지 제가 지금 그림 보여드리고 있죠. 포 다 이렇습니다. 당적 증명서 보이잖아요. 줍니까? 당적 증명서. 저는 이렇게 포라고 얘기하길래 그 뭐 홍삼 이런 한포 도포 그런 건 줄 알았거든요. 나는 그 포탈할 때 포. 포탈할 때 포인트. 근데 이게 이제 저는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 포인트를 받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멀쩡한 글이 올라왔을 수도 있어요.
맨 처음 시작에는. 근데 포인트를 받고 추천을 받기 위해서는 점점 더 과격한 글을 쓰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거기에는 고인에 대한 조롱, 예를 네. 들면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예. 혹은 박원순 전 시장에 대한 여러 이제 그런 조롱성 글들이 올라오고 예. 그리고 그런 글들로 포인트를 얻어서 네. 이 사람들이 그 재미에 맛이 들려버리면 어느 순간부터는 일상적인 생활에서 정상적인 대화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추천을 받았을 때는 포인트를 받고 그리고 비추천을 받았을 때는 포인트를 뺏기는 그런 구조였다고 해요. 그러면 포인트를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내부에서만 소통이 가능한, 이 내부에서만 도는 여러 조롱성 발언들이 점점 자체적으로 만들어지고 네. 그리고 다시 순환을 하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만 아는 어느 그 사회를 만들어 버렸을 때 네.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해악이 얼마나 될지라는 저는 좀 두려움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바깥에 나와서 갑자기 그 공론회장에 툭 튀어나왔던 게 저는 이제 이준석 의원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바바리맨 발언. 바바리는 발언 같은 게. 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또 제가 보니까 황희두 이사가 저희 수요일 시간에 많이 알려주셨던 내용이긴 해요. 예.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사실 정당과의 연결성이랄까 이제 우리가 그때 허은하 전 대표가 축출 국면에서 뭐 이제 모 방송에서 뭐 개혁신당 당직자가 FM 코리아라는 사이트와 뭐 연결성이 있다, 연관성이 있다, 이제 이런 일부 폭로를 했던 적도 있고 그러니까 해서 수사가 필요한 수사가 사람들이 필요하다. 뭐 이제 드러나봐야 아는 거겠습니다만은. 뭐 예를 들어 여론 조작 부분의 그렇죠. 혐의는 이제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저는 하나 우리가 확실하게 해둘 거는 뭐냐면요. 저는 황희두 이사님이 하시는 이 일들에 대해서 예. 저는 정말 경의를 표하고 예. 굉장히 저는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렵고 굳은 일에 대해서 참 황희두 이사님이 애를 쓰고 이렇게 예. 밝혀내고 있는 거라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의원이 팸코를 하느냐 안 하느냐 네. 하거든요. 그거는 뭐 사진도 나오고 증언도 나오고 또 저도 알아요. 하는 거를. 그러니까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팸코만 보면서 정치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팸코를 그냥 하나의 어떤 의견 수렴의 뭐 여론으로서 하나 쓱 보는 거. 뭐 그 정도 가지고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윤석열이가 극우 유튜브만 보면서 국정 운영을 했다가 완전히 나라를 거덜냈듯이 이준석 의원의 문제가 팬코만 보면서 거기에 나온 여론, 거기에 나온 의견대로만 정치를 하는 게 즉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겁니다. 그 반정치의 해악성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그거대로 우리가 정치적 비판을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이 뭐 폰지 뭐 뭔지 폰지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이 도박하고도 지금 연관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운영 체계에 대해서 불법성까지도 지금 이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수사가 저는 불가피하다. 그리고 아까 허은하 대표가 말했던 그런 여론 조작의 부분들까지 있다면 네.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언론을 이용한 뭐 더 네. 넓게 잡자면 이제 커뮤니티까지인 것도 이제 여론 수렴 창구니까 네. 이 대국민 선전 내지는 국민과 소통하는 이 언론을 통한 뭐 정원 유착 그 과거에 김현정 앵커 이름도 이준석 의원의 카톡에서 나온 게 발견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정원 유착과 이 커뮤니티의 불법 문제 이게 저는 이준석 의원이 자라왔던 정치적 배경이기도 하고 이게 가지고는 해악성이 지금 너무나도 심각하다. 네. 제가 뭐 뉴스쇼 얘기는 여기서 하면은 뭐 한도 끝도 없고요. 밤새야 되고요. 네. 이 커뮤니티 문제도 이건 굉장히 심각한 양대 축 아니냐. 네. 저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은 부분 중에 그 잉여 포인트로 잉여 토토를 한다라는 거. 잉토. 잉토죠. 이제 그 잠깐 자료화면 보여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그 NBA 플레이오프 컨퍼런스 파이널 1차전 시작 기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인터넷 안에서 도박을 할 수 있는 그 포인트를 가지고 도박을 하는 건데 심지어 그 도박에 쓰는 포인트를 아까 저희가 중고 컨츄리에서 현금 거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잖아요. 이거 도박 개장죄인데.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도박 방조죄 세 이런 건데. 가지라고 딱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황희두 이사 발. 첫 번째 혐오의 보상화. 네. 만약에 이제 야. 이 어떤 FM 코리아 내부에서
입맛에 맞는 그런 혐오 게시물을 올려서 추천을 얻으면 돈 포인트가 벌어, 쌓인다. 돈 벌어, 예. 두 번째, 점수의 현금화. 이거를 또 팔 수 있다. 세 번째, 저런 식으로 잉토를 통해서 잉여 토토를 즐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뭐 저희보다 또 젊은 분들이 이렇게 포인트를 모아가지고 막 열심히 내부에서 놀다가 모자라면 현금으로 사기도 하고, 그 현금으로 사지 않는 친구들은 추천을 얻기 위해서 뭐 이준석 의원을 지지하는 글을 올리거나 유세 현장에 가거나 개혁신당 뭐 가입 인증을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활동을 했다라는 거죠. 입맛에 맞게 추천을 받기 위해. 근데 이게요, 혐오의 보상화보다 더 끔찍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혐오의 놀이화예요. 그 혐오를 통해서 놀이가 되죠. 놀이가 되는 거예요. 저 얼마나 끔찍합니까? 누군가는 거기에 타겟이 돼가지고 네. 정말 무한대의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혐오를 보상화시키고 놀이화까지 시켰다라는 게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사회 분열적, 갈등 조장적, 이거는 정말 반드시 근절돼야 될 반정치 중에 네. 끝판왕이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런 이제 풍토가 만들어지고 나면 저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마치 이제 이해를 못하는 밈을 이해 못하는 네. 약간 선비가 되는 예. 그런 상황까지 발생하잖아요. 근데 예.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어떤 일종의 코드라고 볼 수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놀이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죄에 가까운 일들을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 예. 저는 좀 그렇게 아니 저는요, 공론장에 대해서도 제가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 네. 게, 민주주의라는 건요,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대 관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요. 전 그렇게 봐요. 디퍼런트죠. 네, 디퍼런트에 대해서는 무한대 관용을 하는 게 우리 민주주의라고 저는 이해하는데, 예. 공론장에서 허용될 수 없는 게 하나 있다면 예. 그건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 예를 들면 내란을 옹호한다? 그거 틀린 행위거든요. 그렇죠. 혐오를 놀이화하고 보상화한다? 그건 틀린 거예요. 그렇죠. 바바리맨 발언한다? 그거 틀린 겁니다. 네. 우롱이죠, 그거를 우롱. 공론장에 와가지고 왜 이거를 할 자유가 없어? 야. 그러면 제가 극단적인 말을 하자면, 도둑질을 할 자유가 왜 없어? 왜 성범죄를 저지를 자유가 없어? 왜 사람을 죽일 자유가 없어? 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걸 어떻게 허용합니까? 범죄 행위를 어떻게 허용해달라는 거예요? 범죄를 왜 허용해줘야 됩니까? 그래서 저는 다름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한대에 관용할 마음이 되어 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틀린 거를 맞다라고 우기거나 그걸 정당화시키는 시도, 이거 공론장에서 배척 퇴출시켜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거 안 하면 사회가요, 무질서로 흘러요. 혼돈과 아노미 상태로 빠집니다. 매우 심각한 거라고 좀 봅니다. 저희가 황희두 이사님이 그래도 저희를 자랑스러워할 만한 주제를 다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주제를 예, 다음 주 보셨네. 수요일에 오면 예. 저희도 칭찬받도록 아하. 하겠습니다. 근데 너무 애를 쓰시는 것 같아요, 황희두 이사님이. 그렇죠. 이거 정말 늘 너무 얘기하지만 중요한 문제인데. 민주당은 황 이사님 귀한 줄 아셔야 된다. 네. 제발 잘 귀를 기울여 달라. 이 말씀 더불어 드리면서 마무리 디저트 주제 요거 하나 하고 가겠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상황 저희가 뭐 사실 원내대표 범친윤 송원석 친한계 김성원 그냥 송원석 범친윤계에서 뽑힐 가능성이 뭐 매우 높기 때문에 미리 축하 한번 하죠. 뭐 저희 뭐 다르지 않아요. 송원석 의원이 됩니다. 아니 뭐 어차피 미리, 도로 친윤, 도로 친윤입니다. 도로 친윤이기 때문에 안 다뤄도 되는데 중요한 건 이 보수의 현장을 바라보고 있는 하와이홍이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을 보니까 이거 너무 좀 제가 판단하기에는 목적이 있는 사진 아닌가, 의도가 있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그 입고 있었던 옷 색깔에 주목해 주시는 게 뭐 좋을 것 같아서 일단 홍준표 페이스북에 나와 있는 최근 사진 한 장, 하와이 사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켓은 일단 빨간색, 티셔츠는 파란색, 겉발 속파, 그죠? 겉발 속파. 요 사진이거든요. 요거예요? 이거 뭐 의도가 있는 건가요? 최근 사진. 사모님은 아예 파란색이신데요? 파란색 네. 바지는 비중이 높긴 높네. 네. 하와이 티셔츠를 파란색을 샀네. 모자도 빨간색, 뭐 겉에는 빨간색 자켓이고. 우리가 너무 정치적인 접근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 어떻게 할까? 사회적 접근을 할까요? 그냥 파란색을 좋아하실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아 그래요? 글쎄. 네. 이거 우리 반정치의 상징이라고 늘 주장하시는 신규 변호사님.
색깔에 대한 해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저는 뭐 홍준표라는 정치인은 색깔을 가지고 분석할 게 아니라 네. 행태 자체가 네. 가장 저질스럽고 가장 최악의 저는 정치인으로 분류를 하니까 정치인도 아니야. 그냥 정치꾼. 네. 정치꾼이기 때문에 그냥 하와이 빨리 귀국하셔가지고 네. 빨리 명태균 특검이나 받으세요. 저거. 저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분석하기보다 뭐 색깔로 분석할 스타일은 아니죠. 그냥 슈퍼마리오 같은데요. 네, 마리오. 예, 그래서 그러게 마리오. 뭐야 이거 공부는 태평양 바다에 묻고 홀가분하게 돌아가겠습니다. 빨리 돌아오세요. 알겠습니다. 인터폴 수배하기 전에. 그랬다고 합니다. 빨리 하와이에서 돌아오세요. 넘어오시면 네. 특검이 기다리고 그 있을 겁니다. 민중기 특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민중기. 민특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빨리 민특검이 오세요. 우리 홍 시장님 기다리고 빨리 오세요. 있으니까요. 오셔가지고 수사를 받으시고요. 사실은 이게 또 너무 제작진한테 예고 안 된 걸 자꾸 부탁드려 죄송한데 명태균 명태균 페북에? 페북 보면은 한두 개 올라와 있거든. 거기까지만 보자 우리. 예, 거기까지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명태균 페이스북에 보면은 최신 메시지 한 2개만 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많이 올려요. 요즘에 예. 요즘에 이게 살았어. 아니, 명태균이 좀 살만한가 봐요, 요즘에. 네, 그러니까 많이 이게 올려요. 살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지금 명태균 씨가 자꾸 이렇게 2시간 전 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보수는 명태균이 달면 삼키고 쓰다고 뱉었다. 이게 뭐 어떡하라는 얘기죠? 이거 뭐죠? 본인도 지금 본인도 쿵짝쿵짝한 거 아님. 근데 솔직히 이제 나는 피해자다. 희생양 아니냐 이런 의미인 것 같고 뭐 아니, 밑으로 피해자는 국민이 피해자. 그러니까 밑으로 가볼까요? 피해자 코스프레. 아니 근데 저거 보수는 명태균이 달 때 삼키고 네. 쓸 때 뱉었다라고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자, 그 아래 거 보면은 요거는 이제 좀 특이해요. 김종인 위원장의 외동딸 결혼 때 구이동 자택에 온 함진 아비가 한동훈이다.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을 비난 못하는 이유다. 아니, 뒷부분은 맞죠. 김종인 위원장이 한동훈을 비난한 적은 없죠. 거의 없죠. 그건 팩트인데 네네. 저 앞부분은 뭐 확인을 좀 해봐야겠네요. 그러니까 김종인 외동딸이 일단 위원장 있는지. 외동딸 결혼 때 구이동 자택에 한동훈이 왔다 갔다라는 식의 이제 증언인데. 저건 뭐 입증이 돼야 될 거고. 예. 근데 그래서 김종인이 고마운 마음에 한동훈을 비난 못한다. 뭐 이런 글 올리고 있습니다. 요즘 뭐 유튜브 출연도 자주 해가지고 아 그래요? 자주 있는지 한 번인지 기억이 아무튼 뭐 유튜브에 출연을 하셔. 신기하네요. 근데 방금 올려주셨던 저런 페북에 관한 내용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저런 거 이제 뉴스쇼에 나가면 그 앵커분이 저런 거 질문을 안 해요. 월간 김종인 모셨습니다. 질문 안 하잖아요. 저 질문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확인이 안 되는 거야. 네. 또 거기 방송만 나가셔. 위원장님은. 딴 데 잘 안 나가시는 것 같아. 예. 예. 김종인 되죠. 아저씨의 집이 구이동이 아니라 종로구 구기동이라는 일각의 또 주장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한번 확인을 우리가 해봐야 될 것 같고, 예, 명태균 씨의 주장은 그냥 주장일 뿐이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금요일 밤 우리 야식이 여러분들과 함께한 아주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방송에 와주셔가지고 좋은 평가를 많이들 해주셨습니다. 예. JYP TV로 갈게요. 네? 오늘 갑자기? 박지영 TV 간다고. 예, 어쩌라고 다 이런 말씀들을 명태균에게 네. 해주셨네요. 명태균 씨에게. 빨리 저분도 수사 받아야죠. 그러니까요. 페북 올릴 데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요. 자, 이 정도만 저희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정치화 시장 오늘 김태형 기자 그리고 신인기 변호사와 함께 했고요. 오늘 처음으로 저희 야시장을 위해서 자발적 구제 기금을 보내주신 말랑콩떡님께 말랑콩떡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다 함께 멧돼지를 잡아라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멧돼지를 잡아라! 고맙습니다. 안녕!